저도 준비됐다고 생각을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준비된 창업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사실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는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도전 의식과 좀 열정이 있으면은 저는 충분히 창업에 대한 부분을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확신이 있으시면은 일단은 나중에 피보팅을 하시더라도 도전을 해보시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김선현 대표님을 모시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굉장히 또 흥미있는 말씀, 또 많은 인사이트 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사업을 이제 처음에 시작하셔서 지금 생각하셨을 때 어떤 부분들이 가장 좀 난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다. 그리고 BM 설정할 때 난 이거 되게 중시했었던 것 같다라는 게 있다면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사업에 하면서 저도 물론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하면서 되게 다양한 기업들의 성장과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좀 많이 했었는데 막상 제가 실제로 시작을 하니까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무언가 진행을 했을 때 그 결과들이 또 기대만큼 나오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 진행을 했었던 그런 데이터로 그런 식품들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했을 때 실제로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 유통까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좀 개발을 좀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마케팅이랑 유통 쪽에는 그렇게 강점이 크지는 않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마케팅 이런 부분들은 워낙 기법들도 많이 하고 또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마케팅에 이렇게 더 투자를 하고 하는 게 조금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돈은 돈대로 투자를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써서 이제 마케팅 채널도 확장을 시키고 유통도 많이 했는데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초기에 저희가 와디즈에서 크라우드 펀딩에서 한 1억 정도 달성을 하고 이런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들을 거두기는 했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는 좀 튼튼한 캐시카우 모델을 만들고 더 R&D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었는데 사실 커머스는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커머스 영역으로 저희가 안 들어갔던 게 한편으로는 좀 아쉬웠던 점이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좀 잘했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사결정들이 가장 돈에 대한 리턴이 ROI가 나왔는지가 그게 좀 제일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정말 와닿는 말씀 같습니다. 실제로 사업은 생각하는 거랑 정말 실제로 부딪히는 거는 정말 다르다라는 또 말씀을 되게 주신 게 인상 깊고요. 그 2019년에 창업을 하셔서 지금 현재 투자금 유치도 하셨는데 그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또 그 과정들이 있었는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2019년 이제 8월에 창업을 해서 제가 그때까지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엑셀러레이터에 재직 상태에서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같이 진행을 했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게 이제 20년 1월부터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나와서 보니까 저희도 피봇을 한 3번, 4번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단 IT로, 데이터를 활용하니까 IT로 하자 그래서 뭐 영상 플랫폼도 개발했다가 모바일 그 주문 플랫폼도 개발했다가 이제 저희가 식품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다양한 피봇을 할 때 저희가 처음에 이제 3명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크게 안 싸운 게 정말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아, 네. 저희가 그때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 아예 바뀌거나 아니면 네. 아예 아이템이 바뀔 때 좀 많이 나 이거 생각하고 온 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충돌이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슬기롭게 그렇게 협업이 됐을까요? 이게 저희도 이제 셋이서 좀 강점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각자 레퍼런스라던가 이런 진행하고 있는 트렌드 시장 상황을 좀 각자의 방법으로 이렇게 많이 찾아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진행했다가는 우리가 좀 지속성이 없을 수 있겠다라는 합의점이 다행히 계속 나온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뭐 한편으로는 저희가 처음부터 BM을 잘못 설정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계속 치열하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지났었는데 돈이 저희가 자본금이 3천만 원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 1,500 정도를 절반을 썼었어요. 그렇게 1,500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이거 이전 거 진행 못하겠다, 피보팅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럼 이 1,500만 원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사실은 되게 작은 돈이잖아요. 뭔가를 하기에는 뭔가 IT를 개발하기도 어렵고 예. 뭐 제품을 개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럼 일단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거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서 제품을 만들어 팔자라고 했어요. 근데 돈이 모자랐어요. 제품을 만들려고 보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직접 그런 개발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레시피를 기반으로 아는 회사에 찾아가서 공동 투자를 요청을 했어요. 네. 그 제품을 만들 때 저희가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로 이런 제품을 기획을 했는데 절반을 투자해 주시면은 저희가 수익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와디즈에 갔었던 거거든요. 그 제휴를 이제 희망했었던 회사에서는 그 요청을 받아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되게 신박한 아이디어다라고 해주시면서 흔쾌히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모자랐던 돈의 절반 정도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와디즈를 1억 정도 만들었었거든요. 정말 감사한 분들이네요. 네. 사실 그때가 제일 좀 큰 위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있었고 그 계기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정부 지원 사업들을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족했었던 부분들이나 이런 자원들을 많이 방어를 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캐시카우 모델 아까 좀 아쉬웠던 그 커머스 모델을 구축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일단은 캐시플로우를 만들었는데 그런 걸 하면서 저희도 이 캐시카우 모델이 사실 투자받기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좀 저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사업을 처음 하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한 조금 두려움 또는 자신감이 없어서 계속 저희 3년 정도는 내가 한번 자생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확실한 모델이 있을 때 투자를 받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트스트래핑을 하신 거네요. 네. 대표님, 어떻게 보면 정말 피봇, 그게 한 번도 어려운 건데, 여러 번, 그것도 그 구성원들과 굉장히 소통 잘 해가시면서 진행을 하셨는데, 피봇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거였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려는 아이템이 어떤 시장에 속해 있고 그 시장이 성장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하락하는 시장은 저는 좀 최대한 피하는 게 일단 피보팅할 때 첫 번째고 물론 이제 너무 그 트렌드를 타는 건 또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번에 현재 지금 ESG적인 트렌드를 따라가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먹는 식습관에 대한 트렌드는 굉장히 장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은 이 시장이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느냐 또는 이 꾸준한 성장 속에 내가 엣지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장 저희는 고려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교훈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유행에 너무 영향받지 말고 기왕 피봇을 하기로 한 거 장기적이고 쭉 가는 시장이 어떤 것일까? 이 시장은 과연 단순한 유행에 그치지 않고 쭉 갈 수 있는 시장인가를 고민해라는. 네. 저 같은 이제 투자자들한테도 이거 되게 고려해야 되는 꼭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투자도 유치를 하셨고 지금 현재 어반랩스가 어떤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간단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작년에 이제 시드를 처음 유치를 해서 약 3억 원 정도 이제 받았었고 이제 올해 이제 프리 A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투자사들과 함께 한 4월 정도 클로징을 목표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투자를 받음으로써 이제 저희가 이제 양산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고 이로써 이제 원료에 대한 매출이 하반기부터 발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뽑아낸 단백질 원료를 가지고 크게 두 가지 라인으로 갑니다. 아까 저희 공정상에서 이제 2, 3번이 있는데 하나는 수용화를 높이는 거, 하나는 이제 또 분말화 작업하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분말화 작업하는 거는 저희가 대체 밀가루의 형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체 밀가루로서 빵이나 과자나 이런 제과 이런 쪽에 들어갈 수 있고 좀 재분해 영역으로 재면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원료로서 좀 개발을 하고 있어서 이 관련된 좀 식품 대기업과 저희가 이제 NDA랑 MOU를 맺고 계속 POC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커피 브랜드와 함께 같이 커피와 곁들일 수 있는 그런 단백질 원료를 좀 만들어서 지금 계속 이것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그 커피밥 고유의 특성을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또 것들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네, 매우 독특한
기특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급을 받는 과정과 이게 어쨌든 원료 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생각보다 굉장히 물류적인 관점으로도 이게 움직이는 게 많은 양일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고려하고 계세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 생산을 할 때 캐파가 1톤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으는 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카페를 한 군데 한 군데 찾아다니면서 수급을 하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커피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이제 그런 대기업들 공장에서는 워낙 하루에 몇십 톤씩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저희가 좀 수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폐기를 수거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 수거를 해서 그렇게 다시 필요한 예를 들어 공산품을 만드는 데라던가 비료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좀 다시 분리를 하고 또는 이렇게 폐기를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기존에 그냥 버려지거나 아니면 공산품으로 됐었는데 사실 이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쓸 수 있는 커피박의 캐파가 좀 더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단백질이 그렇게 남아있고 원료의 그러니까 고유의 특성이 진짜 그 정도밖에 안 변했는데 너무 아쉬웠었네요. 그동안은 정말 약간의 비효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그 어반랩스가 이제 쭉쭉 성장해서 정말 생각하시는 큰 가치에 도달한다라고 할 때 그 여정을 통해서 이루는 가치가 나는 어떤 거 하고 싶다라는 게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창업을 할 때 저는 이제 창업을 굉장히 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물론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세상에 조금 임팩트를 한번 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사람들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저희가 그동안 사람들이 몰랐던 거를 찾음으로써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라든가 생각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면은 정말 보람차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어반랩스라는 사명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도시 속에서 조금 더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명도 지었었습니다. 처음부터 창업을 꿈꾸셨다라는 게 되게 인상 깊은데요. 지금도 이제 밖에서도 또 나는 창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결심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현 시점에 창업을 결정하거나 고민하는 분들께 혹시 조언을 해주실 게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창업이 다 준비된 상태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게 좋은데 저도 준비됐다고 생각을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준비된 창업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사실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는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정부 지원 사업도 굉장히 많고 또 이런 투자 생태계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한 곳이라서 조금이라도 이제 도전 의식과 좀 열정이 있으면은 저는 충분히 이 창업에 대한 부분을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생각한 게 맞을까라는 부분을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검증을 충분히 또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확신이 있으시면은 일단은 나중에 피보팅을 하시더라도 도전을 해보시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표님의 개인적인 목표나 아니면 내 꿈 이런 게 계획이 있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거 말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목표는 지금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받고 대외적으로 커피박 사업을 한다는 것을 많이 좀 얘기를 하니까 실제 상용화해서 또 가치 있는 사업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가장 큰 숙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저도 되게 항상 스스로한테 자문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정말 사업성이 있느냐. 물론 이제 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착한 사업이고 임팩트고 ESG고 하는데 정말 이게 사업가로서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사업이냐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제 증명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제가 일부러 사람들이나 이런 시장을 바꾸려고 한다기보다도 빠르게 이 시장의 트렌드를 캐치를 해서 그걸 이제 저희 아이템 속에 녹일 수 있도록 제가 좀 기민하게 움직여야겠다. 또 이렇게 눈과 귀를 많이 열어서 우리가 필요하면은 정말 또한 몇 번째 피봇이라도 할 수 있게끔 또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거에 대한 방향성을 바꿔도 된다라는 것 좀 열린 자세로 갈 수 있는 마음을 견지하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커피박 단백질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가, 시장성이 있는 거냐, 이거를 증명한 걸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대표님의 그 의지와 결심 너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어떤 사업을 하시거나
이렇게 아니면 보시거나 볼 때 그냥 이게 저한테도 스스로 되뇌이는 말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직접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업은 어떻네, 뭐가 어떻네, 이건 이럴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쉽지만 정말로 그 사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내 이상을 보여주겠다 라고 하루 종일 고민하고 그거를 끊임없이 나가시는 분의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주신 김선현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오늘의 전석철의 유니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내용 보면서 자기의 꿈은 뭐고 어떻게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지를 새기는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